네, 우리 시장 2,400, 800선을 지지해 줄까요? 연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시장, 그 안에서 버텨냈던 종목들마저 장대 음봉입니다. 오늘 랭킹쇼 종목 탑10도 시장 중심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그리고 신학수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하락하는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황금 연휴 특수 기대감이 살아있었던 중국 단체 관광 수혜주.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닌지 중국인 관광객 많이 왔다는데도 일제히 낙폭을 키우면서 우려 섞인 움직임입니다. 그 안에서도 추세 견조했던 글로벌 텍스프리의 하락을 중심으로 중국 관련주 진단해봅니다. 10월 6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연휴 특수를 누린 것으로 추정되긴 합니다만 이제는 데이터적으로 얼마나 그 특수를 누렸는지 그 확인 심리와 함께 이벤트 소멸에 따른 매물이 쏟아집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뿐만 아니라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주들이 동반급락인데요.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는 과점화된 이 사후 면세 텍스 리펀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로 객단가가 높은 중국 방한 관광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올해 내년 최대 실적 경신이 전망되다 보니 주가가 2배 이상이나 급등하기도 했죠. 주가 밸류가 다소 부담인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오늘의 하락을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황금 연휴 수혜 기대가 있었던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같은 맥락에서 낙폭을 확대합니다. 클래시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장중 7% 급락에서 일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받아내면서 순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체험 상품 중 올 상반기 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이 미용 시술을 포함한 K뷰티였습니다. 하반기 중국 단체 관광 수혜 기대는 유효하고 슈링크의 안정적인 고성장, 또 볼류머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실적 고성장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중심의 해외 장비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클래시스,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인데 기회를 엿봐도 될까요? 자, 계속해서 낙폭 깊은 주도 테마의 하나 로봇주도 진단해 볼까요?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로봇주들은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 중심으로 살펴보죠. 지금 에브리봇, 유진로봇 외에는 사실 대부분 약세입니다. 대기업들의 러시는 하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화로보틱스 오늘 공식 출범을 알렸는데요. 협동로봇, 무인 운반차, 자유이동 로봇 사업을 분리해서 향후 산업용 로봇을 넘어서 푸드테크, 보안 서비스 등 서비스용 로봇으로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 푸드테크의 강점이 있는 뉴로메카가 관련한 그 기대감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슈 일정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과 함께 주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로봇주. 내일 드디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만큼 흥행 여부에 따른 로봇주 전반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찬찬히 이제 종목들 진단 시작해보죠. 종목 중심으로 시장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관광 수혜주로 꼽히면서 그래도 조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던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같은 경우는 15%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성장성에 대한 예견이나 예측에 대한 부분은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세급 환급 대항하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독점적 지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요 일은 그거죠. 면세점 구매한 외국인한테 내국세 환급해 주는 거. 이 부분인데요.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을 해서 물건을 많이 사가면 사갈수록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기대감은 일단은 반영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단체 관광객 수요, 기대감이 작용한 건 맞는데 실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주도 쪽에는 많이 온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내부,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심권의 외국인, 즉 중국인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수익적 회복 기대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을 싱가포르 법인이나 프랑스 법인, 이거는 이제 올림픽
월드컵 관련된 올림픽이죠. 올림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요. 성장 기대감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전략적 부분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은 접근하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에 물량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반등 시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으로 오늘에 대한 음봉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시스입니다. 곽영 대표님,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낙폭이 네. 깊잖아요. 네네. 그래도 실적 기대가 있는 종목인데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클래시스부터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클래시스가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루다라는 동종업계의 회사의 이제 지분을 18% 인수한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에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상당히 좀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회사도 어떤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어떤 사업을 한다면은 인수를 한다면 자금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미용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극성수기가 4분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를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요. 전체적인 시장만 조금 안정화된다면 제 생각에는 미용 섹터, 미용기기 섹터는 상승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 특별한 자금 이슈만 없다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당장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이렇게 흐름을 좀 보시고요. 분할해서 매수해서 들어가면 좋은 자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기회이긴 하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이 분할 매수를 하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하반기 주도주 이 로봇주들 많이 꼽으셨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 속에 로봇주들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일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이 로봇주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 속에서 뉴로메카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베터너님? 네, 일단은 그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의 눌림 현상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전체 시장이 눌린 부분에서 특정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작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내일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가격 대역은 매력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만 급한 매매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눠서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인식적 부분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돼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 이 협동 로봇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뉴로메카의 이 협동 로봇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 꼭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의 가격 대역이 그렇게 많이 내린 부분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55포인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31포인트 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로메카 3% 이상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적정 부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매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더 앞서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4,500원을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34,500원을 손절가로 두고 판단을 해서 그 안쪽에서 매매를 한다면 성공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고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터리세 소재할 것 없이 2차 전지주도 시장 하락 여파를 크게 받다 보니 지수는 더 부담입니다. 고금리, 강달러, 메이저 수급 매도세에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2차 전지주도 맥없이 빠지는데요. 여기에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 주가 45만 원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앞서서 나왔던 최근 유진투자증권에서의
가운데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도 리포트 이후 투심은 쉽사리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적 우려까지 잔존해 있죠. 전기차 성장 속도 감소 국면에서 양극재 수출 단가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 전망, 또 테슬라의 3분기 판매량 감소 여파, 또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미국 대선 판도를 주시한 이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까지 맞물리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전략 하나하나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하락장 버텨내는 종목들도 체크해 볼까요? 심택의 선방이 눈에 띕니다. 다른 섹터 대비 그나마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살아있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심택입니다. 3분기를 기점으로 수익성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메모리 비중이 높았던 만큼 업황 부진에 대한 타격이 컸고 이후에는 메모리 업황, 모바일 PCB 회복에 따른 실적 차별적인 개선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9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바닥을 찍었다, 하락세를 멈춘 모습인데요. 이에 따른 4분기 반도체 가격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살아있는 심택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꿈틀대는 반도체주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주부터 좀 고민을 풀어볼까요? 오늘 시장 하락 영향도 있고 업황 자체적으로도 최근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은 관망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4분기 실적 저조라든가 수주 공백,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가격 인하 경쟁, 그죠?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죠. 그다음에 LFP 배터리의 비중 확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부각,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영향을 또 받는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좀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나 이런 기업 어떤 그 업황 분위기라든가 미국의 셧다운 우려라든가 투자 심리 악화, 시장적인 분위기를 합해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관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진입한 상태다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택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이 업종들, 이 반도체에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심택, 오늘 그래도 나름 선방했었지만은 지금은 하락 전환한 상황이긴 합니다. 심택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일단 많은 종목이 내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심이 되는데요. 그 관심 가는 종목이 심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제일 많이 등락에 영향을 받는데요. 최근에 좀 그러니까 그 실적적 부분에 대한 여건이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부가 가치 기판 이쪽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적은 4분기부터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3분기에 대한 실적도 지난 2분기의 손실 부분을 딛고 일어나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듭니다. 가격 대역이 잡혀 있는 상황의 우상향, 그리고 그 대역이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시장에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다란 회사와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주요 고객사인데요. 결국은 현재의 가격 대역이 어떠냐 이 부분이 판단하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대역이 형성되어 있는 여건이고 지금 가격 대역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의 종목들 이런 쪽은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리고 낙폭이 있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한 그런 때인데요. 심택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관련주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일단 매수 관점 유효하다. 오늘 버텨내는 심택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수요일 시장 상황을 보고 있자니 내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자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더불어 킹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연일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연고점을 경신한 후 지금도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360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 급등 속에 수급에 대한 부담은 지울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거센 매도와 함께 코스피 2%대 하락, 코스닥은 3.8%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2%대 하락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주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락세를 기록하던 메모리 반도체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달 드디어 보랍세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디램 가격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쉬어가지만 HBM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장중 1%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좀 윗골이 달면서 0.1% 빨간불만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가 오늘 공시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로부터 총 596억 원 규모의 3세대 하이퍼 모델 듀얼 TC본도 그래픽 장비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단일 규모 사상 최대 금액으로 최근 하이닉스양 계획이 줄줄 이어지면서 약세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닷새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5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9월 미국에서 역대 최고 월간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러한 호재를 만들어낸 건데요. 기아는 최근 대형 수급 공백이 나타난 가운데에서도 8거래일째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8만 원대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주면서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 내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살펴볼까요? 탄력도 잘 버텨내주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고화질 영상 전용 신경만 처리 장치 NPU 개발을 완료하면서 국내 프로모션을 시작한다라는 이슈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제품인 NPU IP, CMMP가 일반적인 NPU 대비 10에서 20% 정도의 크기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원가 절감이 탁월하다는데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 최상의 영상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다양한 고객사 확보, 빠른 시장 선점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ADAS 자율주행차 대상 라이선스 매출이 내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이 설계한 차세대 AI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 또한 칩스앤미디어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칩스앤미디어의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재와 악재 속 결국 시장 하락을 피해가지 못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장과 반도체의 중심도 잡아보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 이 고금리 여파에 미국 빅테크주들도 약세를 보였고 9월 수출 지표 개선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대량 매도와 함께 삼성전자도 6만 6천 원대까지 밀리면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기대보단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연휴 내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시장 기대를 밑도는 실적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을 확대했습니다. 실적 반등 시기가 지연되고 지금 메모리 업황 반등 시기 내년 상반기쯤으로 마이크론은 시사를 했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가격 바닥을 찍고 4분기 반등 기대는 살아있고 9월 수출 지표의 서프라이즈와 반도체 업황 최저점이 지났다라는 시각은 살아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잘 버텨줘야 할 텐데요. 고민이 많네요. 자, 이어서 제약주 내에서 호재 뉴스를 전한 유한양행도 살펴볼까요? 이 얀센의 글로벌 임상 3상 마리포사 시험에서 아미반타맵 레이저 티미맵 병용요법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발표에 장중 16%나 급등을 했습니다. 향후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요법에서 표준요법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국내에서는 올해 말, 해외에서는 내년 말 1차 치료제로서의 처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현 시점은 실제로 창출할 이익을 감안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시기라면서 2027년 기준으로 예상 매출의 2조 1,6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성장 가치와 함께 유황량의 제약업종 내 최선호주로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오늘 뉴스에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는데 성장 가치 더 기대해봐도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5위부터 3위까지 종목 중심으로 또 시장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오늘 장중 1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오후 들어서 이 하락세를 보이더니만 이 윗꼬리를 길게 난 상황입니다. 이 칩스앤미디어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까요, 강영훈 대표님? 현재로서는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동사의 그 인수 향후의 자금 확보, 자금 마련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8월 21일 날 공시가 나오고 8월 22일에 자사주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분기 기준에서 한 현금 자산이 240억 정도 되는데요. 칩스앤미디어가 인수기업 숏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인수 규모는 보유 자금의 343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을 좀 조달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조금 좀 지켜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자금 조달한 후에 외형 어떤 규모의 성장이라든가 또 기업을 인수한 후에 시너지 어떤 효과에 의해서 좀 더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처럼 시장이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는 혹시 우리가 시장에 부담이 되는 형태의 자금 조달이 있게 되면은 조금 불편한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또 시장과 반도체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분기 실적 부진하게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을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또 시장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어떤 의견으로 보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짧게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길게 긴 호흡으로 접근할 거냐. 이 부분에서 판단에 대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은 이 두 부분의 시점에 부합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대역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반도체 가격 반등론해서 디램 가격이 아마 4분기 때 18% 이상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분명히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에 그동안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감산에 따른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은 그렇게 나쁘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1조 9천억 정도에서 2조 초반대역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로 부각되는 게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납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지금 가격 대역에 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렸다 매수할 거냐, 이 부분인데요. 매수한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으로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장투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가격 대역에서 78,000원을 목표가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좀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63,0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78,000원 대역에서 매매를 하시는 거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아무래도 이 폐암 신약 기대감에 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추가 상승 기대감 좀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박영훈 대표님? 그동안의 유한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염려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이 88,000원대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는데 지금 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일정을 좀 끊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마리포사 3상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매출 기대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련 세부 데이터가 돌아오는 10월 23일 날 유럽 종량학회에서 메인 무대에서 발표가 됩니다. 메인 무대에서 발표가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위에서 좀 고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 상황 좀 어렵긴 하지만은 약간의 뭐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저가에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추고 난 뒤에 10월 23일을 디데이를 두고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리를 하라는 이유는 유한량이 내년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시장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매수, 단가 맞추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정리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한양행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장 내림세 속에 시청자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은 튀라니까님께서 영원한 하락이나 영원한 상승이 어디 있겠음이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조금 더 희망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흘러내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길 바라면서 이 한국경제TV와 함께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견 한번 알아보시죠. 이영민님께서 HBM 쪽이랑 데이터 센터 관련 아니면 힘들어 보인당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 종목이 300개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HBM 관련주 몇몇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와 HPSP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의견은 존중과 겸손님의 댓글입니다. 네, 로봇은 재료 소멸로 하락 나올 듯이라고 방송 보면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드디어 내일 청약 흥행에 성공한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시장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현 시점에 내일은 힘도 못 받고 로봇 섹터 전반이 내릴 거라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데요. 디데이 한번 체크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댓글은 내가 궁극의 마법이당님께서 YG 힘이 없나 보네. 10월 6일에 제니 솔로곡 나온다고 발표했는데 반응이 없어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제니가 금요일 솔로곡을 발표한다고 얘기했지만 최근 이 민감한 시기기에 이번 솔로곡 발표를 시장에서는 재계약 불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하락하면서 현재 6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시장을 제대로 또 살펴볼까요? 장중 3% 넘는 하락폭을 보이면서 약 6개월 만에 최저치 800선마저 위태위태한 코스닥 시장, 누가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중 고점 대비 15%가량 하락하면서 200일 이평선을 지금 833포인트 선까지 깨면서 장기 추세 이탈한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2차 전지 로봇주 중심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신규 상장주도 보호 예수를 앞둔 종목들 중심으로 불안한 흐름입니다. 오늘 또 상장은 한 싹의 급등으로 보안주라든지 일부 디지털 화폐, 사우디, 초전도체 테마, 이슈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하며 종목이 의미 없는 시장입니다. 그나마 하락장 HPSP, 유진테크, 파크시스템즈 등 일부 반도체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버티는 흐름이 특징적입니다. 자, 코스피 역시 분위기는 좋지 않죠. 2% 넘는 하락으로 역시 6개월 만에 2,410선대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셧다운 위기는 모면했지만 연휴 기간 동안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미국발 악재로 낙폭을 확대하는데요. 특히 이 환율이 잡히질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1,360원까지 오르면서 또 연고점을 경신하는데요. 9월 수출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에는 실패했고 한국은행이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시사했지만 장중 여전히 잡히질 않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팔지만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하면서 장중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한미반도체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선방을 하는데 과연 시사점이 있을까요? 또 코스피 2,400선 지지 여부 주목해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코스닥 시장의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매도세에 의해서 눌려가고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재의 시장 역시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긴 연휴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적재되어 있었던 물량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오늘 좀 나온 것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량 해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여건이고 그 금액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다만 시총 코스닥 종목에서는 시총큰 종목들이 2차 전지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낙폭이 큰 여건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한간에서는 성장력과 아니면은 성장력이 포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은 지금 가격 대역에서 저평가에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게 살 수 있는 여건은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쉽게 접근할 수는 없지만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종목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뭐 로봇이나 AI 아니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쪽에 선별된 부분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장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들 중심으로 사실 낙폭을 키우고 있다 보니 코스닥 시장 2차 전지주의 여파도 큽니다만 로봇, AI, 의료,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도 있을까요? 곽영훈 대표님. 예, 저도 뭐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뭐 그죠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의 끝자락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ADR 지표도 좀 그렇고요. 환율이 만약에 1,320원대로 이렇게 강하게 밑으로만 빠져준다면은 그때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상승을 끌어올릴 만한 트리거가 이제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데 주가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코스피 쪽에서 또 2차 전지 쪽에 들어있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라든가 또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큰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보신다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또 추후에 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스닥 알아봤고요. 뭐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코스피 2,400선 좀 지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곽영 대표님?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뭐 더 빠졌지 않습니까? 2,400선까지 거의 가까이 내려왔는데 2,380까지는 터치가 가능한 그런 것으로 좀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350, 2,380 이 정도 수준에서 중요 지지 구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20원대 정도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좀 조짐이 안 보입니다만은 조금 더 또 새로운 어떤 환경,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안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종목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 쪽으로 해서 내 자금을 이동을 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자율주행이나 대표성이 있고 좀 굵직한 종목을 해서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그런 쪽에서 자금을 이동시켜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혁수 파트너님은 코스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모든 그 애널리스트들 주간 증시에 2,420포인트를 저점으로 봤는데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2,420포인트를 깼어요. 그래서 2,4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와 있는 물량들 그리고 쏟아지는 금액들 뭐 이런 쪽은 오늘 이후에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부분에서는 반등에 대한 시점도 일시적 반등일 수 있겠지만 반등의 시점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교체에 대한 부분, 어차피 내려온 부분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체에 대한 타이밍으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장 속에서도 방송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의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던 튀라니까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성공투자 오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곽영훈 대표 신학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